안녕하세요. 이번에 제38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019년 9월쯤부터 수험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원래 전공은 국제통상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다가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1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차를 두 번 본, 3동차로서 두 번을 봤는데, 예전에 첫 수험을 할 때 관세법도 그냥 방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기본서를 그냥 여러 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냥 눈에 바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사실 이제 3동차 때는 이유예를 하면서 공부를 막 이제 법령집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법 구조에 대한 감이 좀 생겨가지고 3동차 때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법령집을 한 두 번 정도 딱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법령집으로 시작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기본서로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그냥 그 협약을 많이 읽고, 협약을 여러 번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협약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도 많이 회독을 했지만 그 외에도 문제풀이 책에서 틀렸던 부분들을 많이 회독을 하고, 나오던 문제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철제되는 부분이 결국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협약만 일단 읽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풀이 책을 많이 회독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효율이 내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국세무비세법이랑 회계학이 사실 이제 시험에서 많은 점수 차이나 아니면 과락을 통해서 성패를 결정짓는 부분인데요.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하나 듣고 여러 번 회독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문제풀이 책만 한 두세 번씩 회독하고 문제 두세 번씩만 풀고 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점수를 커버하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락도 많이 나오고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회계학은 저는 이거 다른 소위 말하듯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잖아요. 저는 초반에는 공부를 할 때 좀 얘를 누적적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를 그냥 계속 풀다 보면 앞에서 어떤 걸 풀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1일차에서는 뭐 50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2일차에서는 이 전날에 풀었던 50문제에다가 플러스로 30문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일차에서는 1일차에 풀었던 50문제, 2일차에 풀었던 30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분량 조절은 그냥 이제 그 파트별로 되게 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한번 강의 듣고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자기만의 분량을 정해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저는 점수를 좀 올렸어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나올지 아닐지 모르겠는 파트들은 꼭 그냥 몇 개는 버리고 가시되, 원가 회계는 좀 공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원가 회계가 사실상 시간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아무리 급해도 꼭 공부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이건 실제로 다른 공부를 했던 수험하던 다른 친구가 저한테 먼저 해줬던 얘기이기도 해서, 원가 회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되고 나면은 재무 쪽에서 좀 더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관세법이 올해 거는 70점 후반대였던 것 같고, 무역영어는 85점 정도였고, 내국소비세법은 80점, 그리고 회계학은 55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80점을 맞았었고요. HS도 53점? 52점? 이렇게 맞았었고,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 49점을 맞았는데 올해는 정말 이제 관세 평가가 빠르게 많이 나왔었죠. 무역 실무가 60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점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정도 점수를 맞았었고, 이후에 당시까지 공부를 할 때에도 초반에 이제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도 너무 외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놓고 읽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계속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나고 제가 외우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안 들어서 슬럼프도 되게 길게 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바꿔본 방법은 이제 일단 책을 갖다가 놓고서 제가 원하는 저만의 말로 좀 정리를 우선 했었고요. 저희가 한마디로 단권화를 한 거죠. 그다음에 외울 때에는 뭐 쓰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쓰는 건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보드로 타자로 치고 뭐 눈을 계속 읽고 그다음에 타자로 치면서 확인을 하거나 나중에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외워지면 그날은 그냥 쓰면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되게 공부에서 전환점이 많이 됐던 거는 책을 이제 그냥 기본서만 보다가 법령집으로 전환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공부가 좀 속도가 붙었는데, 법령집을 보는 방법은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우선 법령집이 이렇게 있으면 법 안에 항들이 있잖아요. 법이나 령 안에 항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조문마다 제목을 일단 붙이고 제목 붙여가지고 저만의 그 말로 좀 정리를 했어요. 저만의 말로 정리를 한다고는 좀 그런데 그 법이 굉장히 길고 한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끊어읽기 식으로 제가 따로 요약집을 또 만들어서 단권화를 했고, 한 페이지 안에다가 한 그 단원의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페이지 수를 좀 적게 정리를 해서 그 한 페이지 수 단위로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HS도 똑같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일하지만 사실 관세법이나 관세평가 이런 과목들하고는 암기 방법이 되게 저는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제일 힘들어했던 과목이었고,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뭐 암기식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무조건 앞글자를 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암기식도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안 외워질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얘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HS 공부할 때 되게 스스로 도움을 많이 됐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HS는 문장이 너무 길고 문장이 되게 어려웠다고 느껴져서 그냥 이걸 한번 뜩 본다고 이게 어떤 내용인데? 라고 알아채기가 너무 힘들고 나중에 이거를 머릿속에 그대로 출력을 시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관세법은 항별로 나누고 이거는 주와 호가 있다지만 주 안에서도 저는 내용을 엄청 쪼개가지고 한 문장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84류 주에서 보면은 8471고 자동자료 처리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동자료 처리기기 과목에서 그 의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목이 뭐 자동자료 처리기기의 의의다 이 정도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서 뭐 나에서는 뭐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한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뭐 시스템의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저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혹시라도 나뉘는 목차가 있다면 이걸 더 쪼개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되게 구문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의미 단락을 되게 많이 나눠서 쪼개고 그 의미 단락을 나눈 다음에 암기식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놓고 외우고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평가도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헤맸었는데 책이 정말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 령, 규칙, 고시가 있는데 그게 좀 이제는 좀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2020년 개정이 있을 때 예전에는 고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모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령 규칙 고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놓고서 봐도 충분할 만큼 내용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집 같은 거 그냥 만들어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규정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확실히 좀 정확하게 암기할수록 유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정 같은 경우는 법령을 외우듯이 협정도 좀 정리를 해서 외웠어요. 규정들을 갖다가 같이 옆에다가 함께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 저는 협의회 사례까지 함께 봤었는데 가능하시다면 협의회 사례는 이제 참고식으로 하셔도 좋고 협정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정을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좀 추출을 하셔서
살펴서 이 정도는 내가 갖고 가야겠다라는 거, 정의 같은 건 내가 갖고 가야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 정해져 있는 건 가져가야지라고 좀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역실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전 정말 마지막까지 무역실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관세평가나 뭐 다른 과목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위가 정해지는 게 쉬워요. 이거를 그냥 외우면 된다. 이거 그냥 있으니까 외우면 되고 여기까지 외우면 점수가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알기 굉장히 쉬운데,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되게 그게 헷갈리잖아요. 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 거지? 외우자니 너무 없고, 그렇다고 이 책을 전체를 다 외우자니 이거 너무 많은데 싶은 과목이었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역실무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갖고 갔던 기준이 맨 처음에 공부가 너무 힘들었을 때 생각을 했던 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의 의의를 갖고 가야 되고, 협약 같은 거는 무조건 다 암기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의 목차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의까지만 가져가도 4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의의를 가져갔고, 예를 들어 청약에 대해서 그 의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서 어느 정도의 두세 개 정도는 목차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청약의 의의가 뭐였지? 승낙의 의의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협약 같은 경우에 되게 공부를 할 때 그냥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국제협약으로 나와 있는 CISG나 인코텀즈, UCP 같은 경우에는 UCP 같은 경우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그나마 되어 있고, CISG도 그런 편이지만 인코텀즈는 올해도 봤지만 작년 올해 똑같이 서문에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서문 보시면은 읽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되게 내용이 엄청 신기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사견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좀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절대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다 똑같이 외울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저는 똑같이 안 외우고 그걸 그냥 제가 그 안에서 필요한 말들만 다 정리를 해서 그 필요한 내용만, 핵심만 외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올해 나왔던 2021년 그 무역실무 6번 문제가 인코텀즈 그 서문에서 나왔던 복수의 운송인에 관한 얘기를 CIF에다가 적용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문제에서 10점을 받았는데, 이걸 일단 복수의 운송인이 나와 있는 인코텀즈 규정을 FOB랑 CIP로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최초의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로 한다, 아니면은 뭐 피더선이 아니라 본선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놓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CIF를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10점을 받았기 때문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서문을 내가 완전 정확하게 외워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를 꼭 가져가야지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협약을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소제목을 달고 목차를 만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먼저 그 개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봤던 논제에서 의의를 생각해보는 거에서 출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외환이랑 환택법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되게 조금 얌체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올해는 이제 대외가 논제에 대해서 답을 쓰기가 되게 용이하게 나왔잖아요. 그 전년도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오면서 외환이 되게 쉽게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근데 정말 카더라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신뢰하지는 마시고 공부는 다 하시되, 시험 직전에 너무 암기할 시간이 부족해서 전부 다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택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요약을 해놓고 보면은 한 6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내용이, 근데 대신 되게 흩어져 있는 게 많아서 정리를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정리만 한번 잘 해놓으시면 환택법은 정말 10점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10점은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7, 8점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정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저는 실제 공부를 할 때 작년 2유예 때 시험 한 달 반 정도 전에 환택법 정리를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3주 전 정도부터 암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올해 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암기를 해서 6일이면은 한 번 싹 돌리는 거 할 수 있거든요. 누적해서 이걸 암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중하위권에 해당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모의고사는 진짜 빠지지 않고 매주 보러 갔거든요. 제가 모의고사를 막 보면서 대신 점수에는 크게 의의를 두지 않았는데 저는 모의고사 진도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진도랑 되게 달랐고 제가 그거를 맞춰가려다 보니까 제 공부가 못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럼 나는 내 진도에 맞춰서 가되 이 모의고사를 다니면서 쓰는 감을 좀 익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는 계속 갔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중에 가서 이제 삼동차를 할 때는 제가 셀프 첨삭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셀프 첨삭을 뭐 매번 한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원래 정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대충 뭐 10점짜리 답안지를 구성을 해보고 실제 모의고사 답안 주신 거랑 비교를 좀 해보고 내가 생각한 내용대로 이렇게 암기가 덜 된 부분이더라도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하면은 점수가 얼추 맞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암기를 더하면 되겠네 라고 감이 와요. 아니면은 내가 딱 봤는데 10점짜리 만들었는데 완전히 틀린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거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좀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셀프 첨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내가 4점 정도 받으려면은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첨삭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스스로 점수를 주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만큼 외우면은 이건 4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암기량이 되겠네. 혹은 여기까지 외우면 한 6점까지 받을 수 있겠네 라고 감이 와요. 그럼 이 순간부터 좀 공부할 수 있는 양들이 좁혀지면서 수험 과목에 맞는 그런 공부량이 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한 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면서 전 단권화도 한 2-3번씩 하면서 이렇게 양을 좀 줄여나가고 좀 문제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첨삭을 혼자 해보고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이 이 과정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공부를 혼자서 하다 보면 되게 시야가 좀 어느 정도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은 막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만 보면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또 잘 써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만큼도 했구나라는 생각에 놓고 갈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더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그리고 이게 문제 풀이 과정이다 보니까 강평도 저는 무조건 빼놓지 않고 다 들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올해 이제 무역시험 50점 문제에서 몬트리올이 나왔잖아요. 올해 모의고사에서 그 다른 간세사님 강평에서 2008년도 기출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이미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협약은 문제가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항공협약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봤는데 몬트리올이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이나 면책 같은 게 되게 목차가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정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험 이틀 전까지도 제가 몬트리올을 암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 양이 많아서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사님들이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모의고사를 하시고 그리고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야도 많이 얻어가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정말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지지 마시고 점수 이런 거 낮게 나와도 그냥 이악 물고 가서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유예 때 왜 떨어졌나요? 전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 방법을 되게 처음에는 그냥 놓고 남기를 해야 돼 라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놓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도 되게 제가 생각하는 목차처럼 안 나오고 사실 다른 분들도 뭐 단권화도 하는 거 별로다 약간 쓰는 것도 별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그냥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걸 다 듣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후반부터 공부를 다시 잡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 방법을 바꿔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지나간 과거고 그래서 다른 수험생 분들도 이제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게 있다면 공부 방법을 최대한 많이 바꿔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수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부의 방법도 이렇게 양이 많고 이런 시험을 공부를 해보는 건 사실 다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거기서 도망치고 새로운 방법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떨어졌을 때 일단
공부 방법을 많이 몰랐던 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내용을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목별로 사실 얘기를 하자면 관세법은 되게 많이 버리고 갔어요. 시간 생각도 있었고, 그냥 제가 외우는 걸 워낙에 싫어하니까 되게 HS나 이런 것도 꼼꼼히 안 외우고, 뭐 호의 용어 같은 것도 중요한 류에서만 호의 용어를 외워가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뭐 다 외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생각되는 최소한의 어떤 선을 정해두시고, 그거는 정말 다 가져가야겠다.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법령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규칙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HS 같은 경우는 호의 용어까지 다 가져가셔야 되고, 관세평가도 뭐 협정까지 다 가져가고, 무역실무도 협약이랑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목차들 이렇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두시고, 그거보다 절대 적게 내려가지 않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되어서 어제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오늘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건승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